자, 오늘은 칸지콩 선생님의 콩밭교실 복잡한 사회를 편하게 공부하는 시간, 그 중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를 공부할 건데, 이번에는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취 기준을 살펴볼게요. 우리나라와 관계 깊은 나라들의 기초적인 지리 정보를 조사하고 정치, 경제, 문화 면에서 맺고 있는 상호 의존 관계를 탐구한다가 첫 번째 성취 기준입니다. 두 번째 성취 기준은 이웃 나라들 중국, 일본, 러시아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과 교류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의 태도를 기른다가 두 번째 성취 기준입니다. 이번 주제의 목표는요, 우리나라랑 가까운 나라, 그러니까 이웃한 나라, 중국, 일본, 러시아 이 나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공부하고요. 그리고 이 나라들과 우리나라가 서로 상호 의존 관계 어떻게 도와주는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랑 완전 가깝지는 않지만 관계 깊은 나라, 좀 친한 나라, 멀지만 친한 나라들이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또 공부하고 또 이 나라들과의 어떻게 상호 의존 관계가 있는지를 공부하고 나면 우리는 지구촌적 시각을 배워간다. 넓은 시각. 우리나라만 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같이 사는 그런 지구촌적 시각을 키우는 게 이번 주제의 목표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랑 이웃한 나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중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살펴볼게요. 먼저 위치와 크기를 살펴보면 중국은 우리나라의 서쪽에 있고 크기는 그림 보이죠? 우리나라랑 비교한 거 우리나라에 비해서 엄청 너무너무 큽니다. 너무 커요. 자, 그래서 너무 커서 영토가 넓어서 다양한 지형이 나타납니다. 왼쪽에는 산맥도 많고 사막도 보이고 평야도 보이죠. 이런 게 지형적 특징이고, 두 번째 지형적 특징은 그래서 서쪽에는 고원과 산지가 발달했고 동쪽에는 평야가 발달했습니다. 기후의 특징은 땅이 너무 넓어서 기후가 너무너무 다양해요. 지구본에 보면 우리 그때 기후 배웠죠, 위도에 따라서. 그래서 근데 고비 사막 보이죠? 이런 사막과 같은 큰 사막이 보입니다. 왜냐면 건조한 동네도 물론 있기 때문이죠. 중국은 너무 넓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티베트 고원, 왼쪽에 있는 고원 같은 이런 티베트 고원은 위쪽에 눈이 보이죠. 이런 고산 기후도 볼 수 있는 게 이 중국의 기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적 특징을 살펴보면 이 중국은 세계 인구 1등입니다. 상상보다 많아요. 그리고 이 중국의 동쪽 지역의 동부 지역의 항구와 대도시, 상하이 이런 대도시들이 발달해서 그쪽으로 많이 무역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일본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위치와 크기를 먼저 살펴보면 초록색 땅 보이죠? 우리나라의 동쪽에 위치하고 위도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쓰는 시간이 기후고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큽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조금 많이 크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냥 선생님은 조금 더 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지형적 특징을 잘 보면 우리나라 지도랑 조금 다른 게 섬이에요. 섬. 바다 한가운데는 섬나라고 대부분의 국토가 산지, 높은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해서 화산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잘 보면 알겠지만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해요. 섬나라 중에서도 특별히 해안선이 복잡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자연적 특징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면 지진도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진과 태풍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지진도 많이 나고 태풍도 많이 와요. 그리고 화산이 많으니까 여기 온천, 따뜻한 물이 많이 나오는 온천이 굉장히 발달했고 온천 관광도 많이 가는 곳이 일본이에요. 기후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땅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기 때문에 남쪽과 북쪽의 기후 차이가 굉장히 커요. 남쪽은 엄청 따뜻한데 북쪽은 엄청 춥고 이런 일이 생겨요. 자, 그리고 섬나라이다 보니까 습하고 거의 습해요. 그리고 비와 눈이 많이 내립니다. 연간 강수량도 많은 편에 속해요, 일본은. 그리고 인문적 특징을 살펴보면 태평양 연안, 그러니까 바닷가 근처를 따라서 노동력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일본은. 그래서 도시 도쿄 이런 거 보이죠? 이쪽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공업 지역이 발달하고 수출과 수입이 많이 일어나서 이쪽에 대도시들이 굉장히 많고 대부분의 인구들이 도쿄 주변에 모여 사는 것도 인문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러시아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와 크기를 살펴볼게요.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북쪽에 위치해 있고 땅 크기 보면 알죠? 영토가 세계에서 가장 넓습니다. 땅덩어리 어마무시합니다.
이 지형적 특징을 보면 영토가 넓어서 러시아 또한 다양한 지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맥도 보이고 뭐 평원도 보이죠. 다양한 지형을 볼 수 있고 특히 동부에는 고원과 산지가 나타나고 산맥들 많이 보이고 있죠. 엄청 높은 땅덩어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서부에는 평원, 동유럽 평원 보이나요? 이 평원이 넓게 나타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평평한 땅, 이쪽 땅에다가 사실 인구들이 대부분 여기 모여서 사는 게 러시아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의 특징을 보면 위도가 높기 때문에 일단 추워요. 그래서 냉대 기후랑 한대 기후가 주로 나타나는 것이 러시아의 기후 특징이고, 하지만 건조 기후가 나타나는 곳도 있습니다. 워낙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이죠. 자연환경을 보면 땅속이나 바닷속 모두 천연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그런 재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러시아는. 그래서 이 인문적 특징을 살펴보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유럽에 가까운 서남부 지역, 평원이 많은 이 평평한 지역에 대부분의 인구가 모여 살고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자원이 풍부한 천연 자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들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요즘에 근데 이게 문제가 되기도 해요. 대부분의 에너지들이 이 러시아에서 오니까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한테 수급이 잘 안 돼서 다른 나라들이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웃 나라의 인구 분포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살펴보면 되게 진한 색깔, 이쪽이 주로 인구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잘 보면 결국 이곳에도 넓고 낮은 땅덩어리, 평원이 많고 해안가, 그리고 큰 강이 있는 곳이야. 결국 물과 식량, 그리고 따뜻하고 안전한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산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대도시가 발달하게 되고 노동력이 풍부해지면서 산업이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서로 교류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와 이웃한 나라들이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지판을 볼게요. 우리나라 표지판, 중국의 표지판, 일본의 표지판이 있는데요. 공통적인 문자가 보이나요? 네, 맞아요. 한자가 보이죠? 우리나라랑 중국이나 일본은 이 한자 표지판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 예전부터 이 나라들은 서로 지리적으로 위치가 가까워서 서로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한자 문화권 이렇게 부르기도 하면서 공통적인 문자가 한자라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문자는 좀 달라요. 러시아 문자는 그리스 문자의 영향을 받아서 모양이 조금 특이합니다. 그죠? 그리고 영어의 알파벳처럼 대문자와 소문자가 있는 것이 러시아 문자의 특징이고, 한국, 중국, 일본의 문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강의 속에 퀴즈가 있습니다. 과제죠. 우리나라, 중국, 일본, 러시아의 새해 첫날을 조사해보는 게 숙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와 이웃한 나라들의 교류 모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샤프가 보이는데 경제 교류도 많이 일어나요. 물건을 수입하거나 수출하기도 하는데, 선생님도 예전에는 외국산 샤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오면 쇼핑을 그렇게 많이 해요. 특히 화장품 이런 거 엄청 좋아한다고 합니다. 화장품이 가격에 비해서 가성비가 엄청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기술이나 자원을 서로 수입하거나 수출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사진은, 이 그림은 주로 에너지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몽골과 러시아에는 청정 에너지장, 그러니까 깨끗한 자연에서 나오는 에너지장이 풍부합니다. 엄청 많이 난대요. 환경이 좋아서. 그리고 대한민국이나 중국, 일본은 에너지 수요, 그러니까 에너지 필요한 에너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나라들한테 에너지를 사서 쓰고 수입해서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 이제 무역의 수출 수입 비중이 나타난 표인데, 어쨌든 중국이 1위예요. 우리나라가 수출도 되게 많이 하고 수입도 많이 해요. 1위. 근데 일본에 보면 우리나라 수출은 수출보다 우리가 수입이 더 많아. 그러니까 러시아도 약간 10위권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걸 보면 한 나라가 그 나라만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어. 서로 교류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나라랑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이제부터는 문화 교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의 한류 문화, 드라마, 영화, 가수, 모든 한류 문화가 전 세계에 수출돼서 I love K-pop 이런 거 되게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외국의 공연, 이 호두까기 인형 같은 러시아의 외국의 발레 공연을 우리나라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문화 교류의 한 장면이고, 또한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인, 베트남인, 몽골인, 기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하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외국에 가서 공부하기도 하고, 이런 교류 활동이 활발히 일어납니다. 또한 정치 교류도 일어나는데요. 이건 공기오염 지도인데, 환경이나 질병, 그리고 전쟁, 이런 무역 문제에 관해서 서로
문제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회담도 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교류를 하기도 해요. 이런 걸 보면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라는 게 선생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목적은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애쓰는 게 목표니까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랑 이웃한 나라들이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공부했고요. 그리고 인구 분포와 그런 영향력,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공부했고, 생활 모습 비교해봤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교류하는지 그런 모습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관계 깊은 나라, 뭐 미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은 학교에 와서 과제로 한번 직접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트 정리 잘 하시고, 강의 속에서 과제 있었죠? 그거 조사 잘해서 노트에 써오고 부모님 확인도 받아오고 궁금한 게 있으면 꼭 써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안녕.